4월 1일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됐습니다. 리플 홀더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리플의 국가신탁은행 자격을 정식 발효시켰습니다. 은행 자격이 코인 회사한테 왜 필요한지, 이걸로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리플이 지금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뭔지 오늘 그 구조를 해독합니다. 은행이 무너져야 코인이 뜬다고 했습니다.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은행은 적이라고. 그런데 리플은 은행이 됐습니다. 이건 배신인가? 전략인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행이 됐다는 사실 하나가 리플 홀더에게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수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CC, 미국 통화감독청, 미국 은행 시스템의 최상위 감독 기관입니다. 리플은 2025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026년 4월 1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오늘 분석의 복구 프레임 정리본 무료 전자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두세요.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대한 사건인지를 이해하려면 은행 자격이 리플에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가신탁은행 자격이 리플에 여는 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50개 주 단일인가. 지금까지 리플 이 개별로 따왔던 주별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가 40개입니다. 하나하나 밟으면 20년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OCC 인가 하나로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둘째, 기관 수탁 자격 강화. OCC 은행은 연방 규제 아래 디지털 자산을 정식으로 수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주별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는 각 주마다 별도 신청, 별도 심사, 별도 갱신입니다. 뉴욕은 비트 라이선스, 캘리포니아는 별도 등록, 텍사스는 또 다른 체계, 규제 기관이 50개입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40개를 따왔다는 건 40번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OCC 국가신탁은행은 이걸 연방 단일 체계로 올립니다. 감독 기관이 OCC 하나가 되고 주별 규제에서 연방 규제로 격상됩니다. 이건 라이선스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격의 문제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파트너를 고를 때 보는 기준은 기술이 아닙니다. 규제의 등급입니다. 주별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와 OCC 인가은행은 기관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등급입니다. 은행이면 컴플라이언스 팀이 통과시킵니다. 은행이 아니면 검토 대상에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리플 포지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받아보세요. 시각화로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왼쪽 주별 라이선스, 40개 주 각각 별도 심사, 별도 감독, 별도 갱신. 오른쪽 OCC 국가신탁은행, 연방 단일인가, 단일 감독, 50개 주 통합. 리플 이 4년간 40개 주를 하나씩 깬 이유는 이 한 장의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인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인가가 열어주는 다음 문이 진짜 목적입니다. 2026년 3월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연준 마스터 계좌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K라켄입니다. K라켄은 와이오밍주 특수목적은행 자격으로 신청했고 연방준비제도가 승인했습니다. 이건 선례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도 연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리플은 K라켄보다 한 등급 위입니다. 주은행이 아니라 OCC 연방은행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만 보면 더 강합니다. 연준 마스터 계좌가 승인되면 리플에 열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페드와이어, 미국 대형 은행 간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하루 처리 규모 5조 달러 이상. 둘째, 페드나우, 2023년 출범한 즉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결제. 지금까지 리플은 자체 결제망으로 움직였습니다. 연준 마스터 계좌가 승인되면 미국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에 직접 연결됩니다. 자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앙은행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RLUSD가 연결됩니다.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출시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2.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은행 자격 없이 RLUSD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은행 자격이 붙으면 RLUSD는 연방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이건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기관이 USDC와 RLUSD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발행사가 은행이냐 아니냐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복구까지 가격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수익으로 메워나가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LUSD의 성장 곡선을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출시, 15개월 만에 12.5억 달러,
같은 기간 USDC가 도달했던 수준과 비교하면 더 빠릅니다. 여기에 은행 자격이 결합되면 기관 채택 곡선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리스크가 낮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관 입장에서 채택 장벽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200개국 140개 통화를 커버하는 컨베라가 RLUSD를 결제 정산 수단으로 채택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연간 처리 규모 1,900억 달러 수준의 결제망입니다. 리플의 현재 기업 가치 추정치 500억 달러, 미상장 기업 중 IPO 후보 9위입니다. 이 수치가 은행 자격과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이 됐다는 건 밸류에이션 카테고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코인 회사 멀티플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금융 인프라 회사로 재분류됩니다. 코인 회사 멀티플과 금융 인프라 멀티플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건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은행이 됨으로써 리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히든 로드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고 리펄 프라임으로 리브랜딩한 것도 NSC 승인을 받은 것도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결제와 수탁과 청산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구조. 이건 코인 회사의 전략이 아닙니다. 금융 인프라 회사의 전략입니다.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된 게 아니라 은행이 코인을 도구로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리플 프라임은 히든 로드 인수 후 리브랜딩한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2026년 3월 NSC 미국 증권결제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NSC 승인을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리플이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결제 인프라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결제만이 아니라 증권 결제까지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2026년 소매결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킨 은행이 50개 이상, 25개 이상 코리도입니다. 그중 리플 생태계에 연결된 은행이 최소 30개, 산탄델, HSBC, 덜체방크, 스탠다드 차터레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리플 연결 은행 중 ODL, 즉 XRP를 브리지 자산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40%입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서사는 틀렸습니다. 리플은 스위프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편입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층위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OCC 국가신탁은행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중, NSCC 증권결제 승인 완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는 암호화폐 기업은 현재 리플뿐입니다. K라켄은 연준 계좌는 받았지만 OCC 은행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둘 다 없습니다. 리플이 쌓아온 건 코인의 가치가 아니라 인프라의 자격입니다. 이 자격 위에 RLUSD가 올라가고 ODL이 올라가고 기관 수탁이 올라갑니다. 가격은 이 구조 위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처음 질문은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됐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 였습니다. 도착한 답은 이겁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은행 자격, 연준 접근, 증권 결제, 이 세 층이 겹치는 순간 리플은 코인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 자체가 됩니다. 리플 홀더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이 자격 구조입니다. 오늘 리플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 나름 많이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시죠? A 유튜버는 바닥이라고 하고 B 유튜버는 더 빠진다고 하고 온체인 지표는 매집 신호인데 뉴스는 악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멀어지는 느낌. 사실 이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초보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긴 하락장에서는 감정 개입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공부가 아니라 실행을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 타점의 신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검증된 기준으로 매매 실행만 담당합니다.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9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공증 완료.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공부가 약한 게 아니라 실행이 약한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실행 하나만 맡기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매매 기준은 저희가 제공하니 복잡한 판단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